여보, 당신 퇴직 얼마 안 남았잖아. 대학교 앞은 학생들이 계속 있어서 상권이 탄탄하대. 여기로 하자. 학교 앞이라고. 무조건 믿고 들어갔던 저희 부부는 이때까지만 해도 핑크빛 노후만 꿈꿨습니다. 부끄럽지만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6세인 최종훈입니다. 경북 상주에서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2007년 12월 정년을 6개월 앞두고 있던 저에게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후가 중요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사라는 직업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1978년 첫 발령을 받아 상주 지역 여러 학교를 거쳐온 제 인생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상의 연속이었죠. 큰 욕심 없이 성실하게만 살아왔습니다. 아내 민숙이와 함께 계산해 보니 퇴직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집은 이미 있었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한 상태였으니 월 2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부부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배당 및 은행 이자만으로도 150만 원 정도는 나올 테니까 부족한 50만 원 정도는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07년 말부터 상주 지역에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상주대학교와 경북대학교가 통합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더니 결국 2008년 3월부터 경북대 상주 캠퍼스로 새 출발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30년간 상주에서 교사로 살아온 저에게 이 소식은 정말 희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상주대학교는 지방대학 중에서도 인지도가 높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경북대라는 명문대 브랜드가 상주에 오면 학생 수도 늘어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주변 사람들도 모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들과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종훈아, 이번에 상주가 정말 달라질 것 같다. 경북대 브랜드가 얼마나 좋은데? 학교에서도 이 이야기로 한동안 시끌벅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특히 2008년도 입학 경쟁률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주대 시절에는 2.4대 1이었던 경쟁률이 경북대 상주 캠퍼스가 되면서 7.7대 1로 3배 넘게 뛰었거든요. 이 정도면 학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대박 날 거예요 라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단순히 은행에 돈만 넣어두고 이자 받으며 살 생각이었습니다. 교사 생활 30년 동안 별다른 투자 경험도 없었고 안전한 게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가 평생 상주에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그냥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대학가 주변에 작은 건물이라도 하나 사두면 임대료로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텐데요. 아내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은행 이자는 당시 연 4% 정도였는데 대학가 주변 건물을 임대주면 연 10% 이상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저는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왔으니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겨울 퇴직을 앞두고 상주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통합을 앞두고 신축 공사가 한창이었고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경북대 효과로 대박 예상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 보였고 상가들도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학기를 보내면서 동료 교사들과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들 부러워하더군요. 종훈이 형은 정말 운이 좋아. 퇴직하자마자 이런 기회가 오다니. 그런 말들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서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도와주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8년 2월 퇴직 후 본격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신중하게 살아온 성격이라 무작정 덤비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상주 지역 부동산 시장을 꼼꼼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 삼아 상주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분위기를 파악했어요. 대학 정문 앞부터 시작해서 주변 상권 기숙사, 하숙집까지 모든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30년간 이 동네에서 살았지만 투자자의 눈으로 보니 또 다르더라고요. 당시 상주대 주변 원룸 시세를 알아보니 매매가는 평방미터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이었습니다. 전세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월세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하는 말이 똑같았어요. 선생님, 지금이 정말 기회입니다. 경북대 브랜드로 바뀌면 학생 수가 2배는 늘어날 거예요. 지금 투자하시면 절대 손해볼 일 없습니다. 상가의 경우는 좀 더 비쌌습니다. 정문, 바로 앞 황금 입지는 평방미터당 300만 원을 넘었고 조금만 떨어져도 200만 원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료는 원룸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하더군요. 학생들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상가는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니까 더 안전해요. 하지만 저는 교육자답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경북대 상주 캠퍼스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신문 기사도 찾아봤죠. 정말 희망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통합으로 3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노인병원 분원도 설치하고 각종 연구시설도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경북대 측에서 발표한 통합계획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캠퍼스에 과학공원을 조성하고 대동물병원을 설치하고 경대 부속 농업교육센터를 이전하고 경대 병원 노인병원 분원을 설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레저와 스포츠 시설 연수원까지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수 변화였습니다. 통합 당시 상주 캠퍼스 학생 수가 152명이었는데 경북대 측에서는 이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경북대 본교에서도 학생들이 상주로 와서 복수 전공이나 교환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상주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달 고민한 끝에 투자 방향을 정했습니다. 원룸과 상가를 동시에 투자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자는 것이었죠. 원룸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주거 수요를 담당하고 상가는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투자 규모도 신중하게 계산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에 적금 5천만 원을 합쳐 3억 원이 있었고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1억 5천만 원 정도 받으면 총 4억 5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당시 연 6% 정도였으니 월 80만 원 정도 나갈 예정이었죠. 아내는 처음에 대출까지 받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빚을 지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어. 게다가 부동산 가격도 오를 테니 손해볼 일은 없을 거야. 마침 경북대에서 교직을 마친 선배 한 분이 비슷한 투자를 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나도 퇴직하고 대구 경북대 근처에 원룸 건물 하나 샀는데 매달 500만 원씩 들어와. 정말 안정적이야. 이런 말을 들으니 더욱 용기가 났죠.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을 때도 직원이 선생님은 30년간 교직에 계셨으니까 신용도 최고네요.
대출 승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교사라는 직업이 이런 때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2008년 5월 드디어 투자를 시작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의 결실로 받은 퇴직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2008년 6월 본격적으로 물건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경북대 상주 캠퍼스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가장동에 3층짜리 원룸 건물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1층에는 편의점이 들어있고 2층과 3층에 원룸 12실이 있는 구조였죠. 건물을 직접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2005년에 지어진 건물이라 상태가 양호했고 무엇보다 위치가 정말 좋았어요. 학교에서 5분이면 갈 수 있고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주변에는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고요. 건물주가 급하게 처분하려고 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었습니다. 원래 3억 5천만 원 호가였는데 3억 원에 매입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다른 사업을 해야 해서 빨리 팔고 싶어요. 현금으로 계약하시면 3억 원에 드릴게요. 편의점에서는 월 120만 원의 임대료가 나왔고 2층과 3층 원룸들은 대부분 월세 35만 원에서 40만 원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12실 중 10실이 이미 입주해 있는 상태였으니 월 수입이 480만 원 정도 예상됐죠. 여기에 추가로 경북대 정문 바로 앞에 있는 상가 건물 1층을 1억 5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35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치킨집이나 분식점 같은 요식업으로 임대하면 월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황금 입지예요. 학생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곳이거든요. 총 투자금은 4억 5천만 원이었고 예상 월 수익은 6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대출이자 80만 원과 각종 관리비 50만 원을 빼면 월 순수익이 500만 원 정도 나올 계산이었죠. 퇴직 전 월급이 350만 원이었으니 그보다도 훨씬 많은 수익이었습니다. 2008년 8월 계약을 완료하고 나니 정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건물주가 된 것이죠. 아내도 여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건물 관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경험 있는 관리 업체에 맡겨서 월 30만 원만 주면 모든 것을 처리해 줬거든요. 청소, 보안, 시설 점검까지 모두 알아서 해줘서 저는 가끔 건물을 둘러보고 임차인들과 인사 나누는 정도만 하면 됐습니다. 학생들과 이야기해보니 정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학교에서 진짜 가깝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아서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들으니 뿌듯하더라고요. 역시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도움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상가 쪽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9월부터 치킨집이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위치가 정말 좋네요. 학생들 지나다니기 딱 좋고 주차도 편하고 라며 만족해했습니다. 월세 150만 원을 기꺼이 내겠다고 하더군요. 그해 가을부터 본격적인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룸에서 월 420만 원, 상가에서 월 150만 원, 총 57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제외해도 월 460만 원이 순수익으로 남았죠. 이 돈으로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일본 온천 여행을 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줄 몰랐네요. 라며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투자 결정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용돈을 좀 더 넉넉하게 줄 수 있게 됐고 손자, 손녀들 장난감도 마음껏 사줄 수 있었습니다. 교사 시절에는 항상 돈 계산하며 아껴 써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진 거죠. 2009년 새해가 밝으면서 상주 지역은 정말 활기에 넘쳤습니다. 경북대 상주 캠퍼스 첫 신입생들이 입학하면서 캠퍼스 주변이 그야말로 북적거렸거든요. 제가 가진 건물들도 덩달아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경북대 브랜드 효과는 정말 대단했어요. 2009년 정시 경쟁률이 7.7대 1로 치솟으면서 상주 캠퍼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원룸의 경우 2009년 초부터 입주 대기자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3월에 입학하는데 미리 방을 예약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월세도 조금씩 올릴 수 있었습니다. 기존 38만 원이었던 방들을 38만 원으로, 40만 원이었던 방들을 43만 원으로 인상했죠. 상가 쪽은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존 치킨집 사장님이 장사가 너무 잘 된다며 임대료를 월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도 말이죠. 실제로 저녁 시간에 가보면 치킨집 앞에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권도 덩달아 활성화됐습니다. 2009년 한 해 동안의 수익을 계산해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원룸에서 월 평균 450만 원, 상가에서 월 180만 원으로 총 6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연간 총 수익이 560만 원이었죠. 여기서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빼도 연간 6천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났습니다. 이 정도 수익이면 투자 원금을 7년 만에 회수할 수 있는 계산이었습니다. 게다가 건물 가격도 오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제 원룸 건물이 이제 3억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5천만 원이나 오른 거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런 좋은 상황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경북대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 앞으로도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제 건물 가치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2010년 봄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캠퍼스 분위기였습니다. 2009년에 비해 학생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캠퍼스를 지나다 보면 예전만큼 활기가 없더라고요. 상가에 있던 치킨집 사장님이 먼저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선생님, 올해는 작년보다 손님이 확실히 줄었어요. 작년 같은 시기 대비 20% 정도 매출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경북대 상주 캠퍼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10년 신입생 정원이 전년보다 줄어든 거였어요. 게다가 일부 학과는 아예 대구 캠퍼스로 이전한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경북대 본부에서 상주 캠퍼스를 농업생명과학 분야로 특성화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좋게 말하면 특성화지만 실제로는 인문사회 계열 학과들을 대구로 빼서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미였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 학생들 중에서도 대구 캠퍼스로 전과나 편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취업할 때 상주 캠퍼스 출신이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학생들이 말하더라고요. 5월 들어서는 원룸 공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한 학생이 나간 자리에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지 않는 거였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해보니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많이 줄어서 원룸 시장이 어려워졌어요. 주변에 새로 지은 건물들도 많고요. 월세를 조금 내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상주 지역의 원룸 공급이 크게 늘어난 상태였어요. 통합 초기 호재를 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룸을 지었던 거죠. 결국 기존 월세를 내렸습니다. 결국 월세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상가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임대료 재협상을 요청했어요.
선생님, 매출이 많이 줄어서 지금 임대료로는 감당이 안 돼요. 월 180만 원을 150만 원으로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 상가를 새로 구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2010년 하반기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북대 측에서 상주 캠퍼스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중복되는 학과들을 대구 캠퍼스로 통합하고 상주 캠퍼스는 농업생명과학 분야로 특성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학생 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2010년 말 입주 현황을 보니 12실 중 3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입주율이 75%로 떨어진 거죠. 그의 연말 수익을 계산해 보니 참담했습니다. 원룸에서 월 평균 320만 원, 상가에서 월 150만 원으로 총 47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160만 원이나 줄어든 거였어요.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빼고 나니 순이익은 월 34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하락 추세가 너무 뚜렷해서 불안했어요. 2011년부터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통합 당시 약속됐던 각종 투자 계획들이 하나 둘씩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노인 병원 분원 설치, 한의학 전문 대학원 유치 등 화려했던 계획들이 모두 구호에 그치고 있었어요. 상주시에서도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경북대 측은 예산과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과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토목공학과 등 주요 학과들이 대구 캠퍼스로 이전하게 됐거든요. 실제로 2011년 상주 캠퍼스 학생 수는 통합 당시 152명에서 95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200명이나 감소한 거였어요. 재건물 상황도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2011년 봄부터는 원룸 공실률이 50%를 넘어섰어요. 12실 중 6실이 비어있는 상태가 몇 달씩 계속됐습니다. 월세를 3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더 내렸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새로 지은 원룸들과의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신축 건물들은 시설이 더 좋았고 건물주들이 월세를 파격적으로 내려 어떤 곳은 보증금 없이 월 25만 원에도 내놓더라고요. 1층 편의점 사장님도 매출 감소를 호소했습니다. 학생 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결국 편의점 임대료도 월 1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내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상가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2011년 여름 치킨집 사장님이 결국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더 이상 장사가 안 돼요.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여러 업종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6개월 넘게 공실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완전히 끊어진 거죠. 그러는 동안에도 건물 관리비와 세금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어요. 매월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는 설상가상으로 자연재해까지 겹쳤습니다. 7월 말 집중호우로 상가 건물 1층이 침수됐거든요. 수리비만 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원룸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에 있던 보일러실이 완전히 잠겨서 난방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했죠. 여기에 5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2012년 말 상황을 정리해보니 정말 참담했습니다. 원룸 입주율은 40%로 떨어졌고 상가는 아예 빈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월 수입은 원룸에서 150만 원, 편의점에서 100만 원으로 총 250만 원 정도만 들어왔죠. 반면 나가는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매월 100만 원 정도씩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때부터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카드 할부도 늘어났고 적금도 중도 해지해서 생활비로 썼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은행에 넣어둘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내와의 갈등도 시작됐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더 늦기 전에 팔아버려요. 아내는 계속 매각을 주장했지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팔면 너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았거든요. 2013년 여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 1년 넘게 계속됐고 상황이 나아질 전망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매물을 내놨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2008년에 3억 원에 샀던 원룸 건물을 2억 5천만 원에 내놨는데도 문의조차 오지 않았어요. 중개업소 사장님이 선생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주에서 원룸 건물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더 과감하게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억 원 정도로도 팔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1억 8천만 원 정도로 급매를 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억 8천만 원이라니 3억 원에 산 건물을 1억 2천만 원이나 손해보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8개월 동안 매물로 내놨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대출 이자와 관리비는 계속 나갔고 적자 폭만 더 커졌어요. 2014년 초에는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남은 자금으로는 6개월 정도밖에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마침 지인을 통해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대구에서 여러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원룸 건물을 1억 8천만 원에 상가를 8천만 원에 사겠다고 했어요.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이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2014년 3월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총 회수액은 2억 6천만 원이었어요. 여기서 남은 대출금 1억 2천만 원을 갚고 나니 실제 회수액은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투자한 3억 원에서 1억 6천만 원의 손실이 확정된 거였죠. 6년간의 투자 수익을 모두 합쳐도 손실을 만회할 수 없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벌어들인 순이익이 1억 원 정도였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적자와 매각 손실을 감안하면 순손실이 1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매각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모은 퇴직금이 반토막 나 버린 거였거든요. 그동안 꿈꿨던 여유로운 노후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됐습니다. 매각을 완료한 후 막막했습니다. 66세 나이에 1억 4천만 원만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했거든요. 은행 이자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선 생활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월 200만 원 쓰던 생활비를 1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6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지인의 소개로 마트 야간 경비 일을 구할 수 있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 근무로 월급이 140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섰던 제가 마트 경비를 한다는 것이 자존심상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생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고맙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실제로 야간 경비 일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이 나이에 8시간씩 서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일상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내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곤 했어요. 지금은 2025년 가을입니다. 62세 넘은 나이에도 몸이 건강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강구항 대게집 투자 실패를 통해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정부나 기관 발표 과신 금지, 경북대 통합, 당시 화려한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분산 투자의 중요성, 한 지역, 한 업종 상주, 임대업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안전하다는 생각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했어요. 대출 투자의 위험성, 수익이 날 때는 좋지만 손실이 날 때는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간과했어요. 메가 트렌드 인식, 지방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이슈를 과소평가했어요. 대학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쳤습니다. 손절 타이밍, 2010년부터 위험 신호가 나타났는데 계속 회복될 거야 라는 희망 고문에 빠져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후배 교사들이나 지인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드립니다. 퇴직금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시라고요. 생활비까지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은 절대 피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안전한 것 같아도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하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성공을 꿈꾸기보다는 안전하게 오래 갈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세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